자, 안녕하십니까. 약속드린 대로 토요 특강 시간입니다. 자, 이 특강은, 제가 이제 그동안의 오전 방송에서,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또 이런 단기 매매 차원에서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물론 뭐 그 중에는 주가가 아직도 못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박난 종목도 많습니다. 그죠? 특히 뭐 지난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두 달 만에 350% 수익이 났죠.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셀트 주주분들이 거기도 일부 뭐 좀 또 청취하신 분도 계신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SBB 테크라든지, 그죠? SBB 테크,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달리려고 폼을 잡고 있는 모아 데이터, 그죠?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 큰 주식에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기존에 아무튼 뭐 우리 이 셀터 주주분들이 어쨌든 셀터가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뭐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너무 또 크게 무리하게 많이 하면 그 주식 마음대로 있으면 셀터를 사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단기 매매, 단기적으로, 그죠?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2주든 아무튼 수익률이 뭐 한 15에서 20% 나오면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손절가도 명확하게 제시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은,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만큼은, 그죠? 뭐 50만 원이 나오든 100만 원이 나오든 수익금만큼은 셀트리온 저축을 들어가자. 물론 제가 이제 이쪽에 VIP 부분에서는 이제 방송할 때는 뭐 이제 이쪽 포스코 케미칼도 하지만, 그죠? 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좀 또 자제분들 계시고 하면요, 뭐 그런 분들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또 셀트 가지고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축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에서 이제 제가 단기로 수익 나는 금액은 셀트리온 저축을 들어가자.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항상 이제 제가 주말에 어쨌든 뭐, 그죠? 잔디가 올라올 때까지는, 잔디가 올라가면 저도 이제 또 체력 단련을 해야 되니까, 잔디가 올라올 때까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을 우리가, 제가 이제 계속 오래 들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TV에서도 바이 코리아를 외치면서.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사실은 시장의 수급으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또 뭐 시장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은 어쨌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바이 코리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주식을.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하는 하이닉스 막 냅다 사고 있고, 그죠? 영업이익이 급감을 한 삼성전자도 막 사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시가총액도 1위와 3위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가 거의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걸 앞서서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8조 2,900억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돼야지, 단기 매매를 마음대로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단기 매매라는 것은 조금 흔들어 보면 뭐 쉽게 손을 놔버리잖아, 그죠? 그런 종목 제가 많이 봤어요. 비비테크,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SBB테크도, 그죠? 지금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살짝 지금 소개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올해 지금 보니까 거래소 쪽이 8조 3천억을 지금 매수를 했더라고요. 코스닥도 지금 6천억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관들은 거래소에서 9,700억을 팔고 있어요. 코스닥도 2,500억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관이에요. 물론 기관보다도 누가 더 많이 팔고 있습니까? 개인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 배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에 앞서서 2020년도부터, 그죠?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도 언급을 안 하죠, 지금. 왜? 지금은 수급이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매도한 게 56조, 거의 57조를 팔았어요. 거래소에서만. 여러분,
그리고 코스닥에서만 3년 동안 외국인들이 4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그냥 한 2, 3조, 61, 2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그죠? 62조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잖아요. 그죠? 2020년대 수출도 뭐 반도체 수출, 21년도 그렇고 뭐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을 했으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도 엄청나게 유입이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의 개인들이 뭡니까 75조의 뭐 예탁금을 쌓아놓고 있었고, 응? 거기다가 신용도 막 25조까지 쌓아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호황이었죠. 수출도 좋고 다 좋고 기업 수출도 막 최고였으니까, 그죠? 지금은 뭐예요? 반대가 돼버렸죠. 근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팔아줬겠는데 지금은 뭐예요? 최악의 경우예요. 지금은. 응?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뭐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지금 적자인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구조를 사고 있을까? 구조를. 근데 이걸 놓고 지금 뭐 경기 가운데 주식 사 갑자기 외국인도 팔 것입니다. 어쩌고 제가 3조까지만 리딩한다고 그랬죠. 3조. 3조는 단기 매매 자금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9조까지 왔죠. 이건 단기 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상반기에 물론 완급 조절하겠지만 올해 내년까지도 매수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제가 스마트머니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 이 외국인들 스마트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자금들이에요. 가장 안 좋고 어릴 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리프트, 피프티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뭐 이제 1월달 시작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3분기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단기 매매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 매매는 깨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우리가 저축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유료로 지금 이 강의 유료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유료예요. 지금 뭐 공짜로 들으신 분들은 빨리 나가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유료 강의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자,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정점을 왔잖아요. 아무튼 1분기 안에는 중단은 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올려봐야 이제 한두 번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아직은 뭐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아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들, 애플도 어제 실적 발표를 보니까 그죠? 수치 못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좋아지겠어요? 어제 애플, 그건 제가 내일 이제 수급 때 미국 시장 말씀드리겠지만 강의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파월 의장은 없다 하지만. 그럼 경기 연착수. 자, 이거 빳빳이 할게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미국의 연착 부분과 또 중국의 뭡니까?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나서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고, 그럴 때면 이제 국내 기업들, 지금 중국의 수출이 3년 동안 이제 확 줄던 거 아니에요. 왜? 중국이 문을 막아버렸으니까. 그럼 다시 중국이 문을 열면 우리 수출은 중국으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내 수출도 다시 하반기부터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이제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급감을 적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사겠습니까?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좀 좋을 것이다. 선침해예요. 그러니까 선침해. 왜? 3년 동안 62조를 팔았으니까. 대한민국 주식 다 부여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보다요 기관들이 더 많이 팔았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고 반도체고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갖다 붙이는 것이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저도.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3년 동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62조나 팔았다는 거죠. 다 팔았잖아. 이제 채우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은행이에요. 은행이 주도가 될 수 있을까? 은행 주도가 되지는 못해요. 이거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제가 베트남 얘기를 과거에 하면 그걸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베트남에 투자를 갔었어요. 베트남에. 그래서 그 당시에 베트남 정권 거래소로 방문을 하고 그때 무서웠더라고요. 정권 거래소를 가니까 단말기 앞에서 그죠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표시하고 그리고 객장에 가니까요 슬라이드로 그걸 비춰요. 슬라이드로 제 강의할 때 이제 붙이는 거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백장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야, 그렇게 참 하더라고. 자, 근데, 자, 은행, 처음에 지난 연말부터 사기 시작했죠. 연초부터 뭡니까? 반도체를 사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자동차까지 확실히 오진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올해 이제 막 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기아차는 좀 사고 있지만 현대차는 아직까지 안 사죠. 그죠? 현대차도 확 삽니다. 그럼 그 다음에 포털 쪽으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카카오가 많이 사죠. 카카오 외국인 앞으로 사들어올 거예요. 쇼크부터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IT 뭐 LG전자든 뭐 또 LG노텍이든 이쪽에 LG 또 삼성전기든 그러면서 바이오 쪽도 결국은 확산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이죠.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그죠? 그래서 셀트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약간 있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성장 테마로 부각이 가장 되고 있는 게 올해 뭐예요? 로봇 관련주죠. 그죠? 로봇. 지금 로봇 급등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쪽에 그 로봇 쪽 중에서 이제 성공한 게 결국은 SBB 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스테이. 근데 이쪽은 이제 약간 지우는 거야. 그쪽은 이제 물량을 줄여야 돼. 그죠? 그럼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쪽, AI 쪽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AI 쪽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합니다. 근데 AI 쪽에 이제 누구?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알체라, 뭐, 이런 주식들. 세바스 AI,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메타 쪽도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은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애플페이와 관련된 애플페이 관련주를 비롯해서 디지털 화폐 쪽. 이쪽도 그죠?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서 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뭐, 이쪽에 뉴오포린 관련주들, 화장품이든 여행 이런 쪽은 이제 좀 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로봇도 쉴 거예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하고 이런 디지털 화폐 요런 관련 부분으로 또 시세를 만들어 갑니다. 로봇 애들이 나오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쭉 좀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단계로 한번 해볼 만한 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잘 하시라 해서 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수급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수급 부분에서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56조 9천억을 팔았어요. 거래소 쪽에서 코스닥에 4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더 나쁜 새끼들은 누구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서 기관들은 말입니다. 2020년도에 그러니까 개미들이 막 들고 막 개인 투자자가 75조 가지고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탁금을 기관 애들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75조 5천억을 팔았어요. 어디서? 거래소 쪽에서. 코스닥 여러분들 외국인들 4조 7천억밖에 안 팔았죠? 18조를 팔았어요. 이게 대한민국 기관이에요. 누가?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팔았어요. 잘했죠, 그 자식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2021년 볼까요? 2022년. 자,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6조 8천억밖에 안 팔았죠. 이게 한 개 더 있을 텐데,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2021년도. 자, 2021년도, 20년도에는 외국인들이 60조를 팔았지만, 21년도에는 25조로 크게 줄었죠. 그죠? 코스닥은 3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21년도에도 거래소에서 38조를 팔았어요. 코스닥 5조 4천억이에요. 여러분, 개인들이 65조, 75조를 샀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개인들이 2년 동안 엄청나게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2020년도에 아까 그거, 이게 막 자꾸 다시 나오지, 이게. 자, 2019년, 그러니까 19년도에는 기관도 외국인도 주식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다시 넘어가면, 자, 22년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도 기관들은 거래소 쪽에서 11조 3천억을 팔았어요. 코스닥도 2조 2천억을 팔았어요. 작년에 외국인들 6조 8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뭐예요? 계속 줄죠? 20년보다 21년 좀 적게. 응? 작년에는 6조 8천억. 급기야 올해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아유. 자, 올해는 아까 어디 갔지?
아까 봤죠? 올해 이거 어디 갔죠? 올해 게? 자, 이게 21년. 아, 이거 좀 헷갈리네, 제가. 그죠? 헷갈리네. 이거 이제 순서를 제가 잘못했다. 21년, 20년, 22년, 21년. 그죠? 21년도 외국인들은 25조 팔았죠?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그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고. 자, 이거는 이제 뭐죠? 19년. 아, 이거 올해 거안 나왔구나. 올해, 적어 놨으니까,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 샀어요? 거래소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조, 올해 8조 2,900억. 이거 적어 놨구나, 제가. 그죠? 코스닥도 6,500억 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히 제가 요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3년 동안 엄청난 주식을 팔았잖아. 얼마라고 했습니까? 60 몇 조라고 제가 그랬죠. 60 몇 조. 그래, 합계가 나올 텐데, 안 나올, 합계가. 이걸 합계가 제가 안 나왔구나. 합계. 여기 나오네. 이제 합계. 그죠? 이 합계. 자, 2020년도부터 작년 3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쪽에 매도한 게 56조. 코스닥이 4조 7천억이죠. 근데 기관들은 그래서 쪽에서 75조를 팔았어요. 3년 동안. 코스닥에서 3년 동안 18조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기관들도 앞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이걸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앞에 거 차지해두고 외국인들이 올해는 주식을 채울 것이고, 자, 외국인들이 채워 들어가면 거기서 누가 기관들이 뒷북을 치면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시장을 조금 뭐라 그럴까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라는 뜻이야. 경기는 지금 그러니까 2020년대 가장 좋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을 팔아줬겠죠. 올해 가장 지금 주식하는 사람 바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역발상해라, 자식들아. 2020년도, 21년도에 나한테 무지무지 전화하지. 지금은 전화도 안 해, 이 자식들 이제. 지들이 더 똑똑하니까. 그죠?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왜?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 누구? 외국인들. 무시하게 돈 벌어가는 외국인들은. 자, 그래서 쭉 23년 점검만 쭉 시간이 빨리 없으니까. 점검을 해보면요. 강달러. 정점을 보였다는 거. 고금리 계속 된다는 거. 그죠? 경기 침체 된다는 거. 그리고 기업 실적 안 좋다는 거.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0년도에 유동성 장세였죠. 22년도에는 뭐예요? 유동성 장세. 돈이 막 빨리 나왔잖아요. 공유혜택금이 75조까지 갔다가 지금 45조 하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하고 또 뭐예요? 실적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분기 실적 발표하면 또 암담하겠죠. 암울하겠죠. 지금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벌써 꺾이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2023년도는 결국은 뭐예요? 지금이야 외국인들의 유동성으로 언론은 확대된 부분이지만, 이제 1분기가 지나면 2분기부터는 뭐예요? 리프티, 피프티로 가는 놈은 계속. 어떤 놈? 실적이 좋은 놈. 누구 같은 놈? 포스코케미칼 같은 놈. 누구 같은 놈? 1분기도 아직까지 돈이 안 왔잖아요. 셀트한테는. 셀트한도 돈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셀트가 2017년도에도, 그죠? 그냥 9월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12만원에서 40만원까지 간 분들 기억이 안 나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왜 그러면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항상,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은 금융장세,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 그리고 한번 조정받고, 그리고 2021년도 실적장세. 하여튼 22년, 21년 주가 급등했으니까. 지금 이제 역금융장세 진입을 했어요. 작년에. 그죠? 주가가 막 하라고, 예탁금이 빨리 나오고, 외국인들 주식 막 파재끼고 했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이 생각보다는 강하다는 거. 그러나, 생각보다, 이 반등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 종목이 대부분 좀 올라오기도 하잖아. 그죠? 이것저것. 그죠? 아직까지 못 올라온 정도도 있지만, 셀트처럼. 이 반등이 정점을 보이는 시점은 누구야? 바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시점. 그것만 딱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때 가서는 뭐예요? 또 시장은 왜? 시장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외국인들이 만약에 3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까지만 들어왔으면 시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외국인의 구조는 올해 내년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다는 뜻이에요. 그거 왜? 외국인들 60조 팔았으니까 3년 동안. 60조 팔았으니까 최소 3년 앞으로 1, 2년 동안에 30조만 사도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살 거라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뭘로 역실적 장세가 진행이 있어요. 그럼 실적이 안 좋은 놈들은 앞으로 하반기 가면 그때 가면 이제 곡소리 또 날 수 있겠죠. 정보들도.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뭐예요? 4분기 실적이 4조 3천억이에요. 급감을 해버렸죠. 그죠? 1분기는 더 암울해요, 지금. 1분기는 더 암울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자, 보시면 지금 반도체의 월별 수출 추이를 보니까요. 이번 1월 달에 마이너스 44%나 급감을 했어요. 그래도 반도체가 잘 나갈 때는 그죠? 100억 달러, 100억 불이 넘었습니다.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60억 달러예요. 60억 달러. 응? 급감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1분기까지는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도 지금 어쨌든 1월 달에 지금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다는 것은 뭐야? 기아가 아니라 SK하고 삼성전자가 아무튼 실적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1분기도 1조 7천억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2분기에도 지금 2조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2월 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10년 만에 분기 적자예요. 그죠? 적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죽으라고 사고 반도체를 죽으라고 살까? 그죠?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급의 지금 논리로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 사고 그 기아차 살까? 그 SK 하이닉스 살까? 저는 안 사요. 제가 뭐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단기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수익 나면 또 수익권 가지고 셀터 저축도 갑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수익을 내는 것도 셀터 저축. 저는 그렇게 몸소 우리 VIP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분들은 한 달에 70만 원씩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자, 지금 우리의 수출을 보면은요. 그죠? 그나마 유일하게 자, 선박은 큰 의미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요. 선박은. 근데 의미 있는 수출은 누구냐 하면 바로 자동차 쪽이에요. 그죠? 1월 달에 자동차가 어쨌든 그래도 21.9% 수출에 있어서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컴퓨터 63, 반도체 44, 디스플레이 36, 바이오도, 그러니까 바이오가 작년에 이제 워낙 진단 키트 쪽으로 커서 그렇죠. 진단 키트 쪽으로 컸으니까. 작년에, 그죠? 석유도, 철강도, 가전도, 자동차 부품도, 자동차. 그래서 이따가 뒤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뭐를 이제 주식을 사야 될까가 답이 나오는 거잖아. 실적이 안 좋은 반도체 하이닉스 급등이 했었으니까. 조선도 볼까? 저는 조선은 보고 싶지 않네요. 그죠? 조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퇴장을 해주세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저도 이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하지만은, 그죠? 또, 우리 쉘터 주주분들이 그래도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좀 알차게, 그죠? 또, 회비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2만원을 내고 내가 들으면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2만원 주고 그래도 강의를 들었는데, 실천을 해보자. 이 주를 한번 사보자. 사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에서 취미에서 제가 하는 거고,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비를 2만원을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비는 2만원입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이고, 다 아시죠? 1002-163
313136 예금주는 셀트건. 근데 이런짜리 부대들은 빨리 나가주세요. 좀 제발 좀 듣지 마 좀. 이런짜리 부대들. 자,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종목 강의입니다. 예, 종목 어떡합니다. 자, 먼저 기아차, 현대차. 자, 올해 저는 물론 삼성전자 그런 쪽도 좋을 수 있겠으나 가장 올해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지수 관련주 중에서는 기아차, 현대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수 관련주. 그죠? 우리가 이제 수출하면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쭉쭉 있지만, 그죠? 근데 사실은 지난해에 기아차, 현대차가 4분기에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시점에서 못 나가줬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간축 법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인플레이션 간축 법안을 위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부분이 크게 그렇게 감소했느냐. 오히려 1월달에는 더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기아차가 86조, 전년 대비 23% 매출을 기록했죠. 영업이익 자체는요, 42% 기록.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이 매출이 큰 이런 회사가 영업이익 자체가 42%라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 회사 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15억입니다. 해가지고 2000% 났습니다.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그런 회사에 그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42%가 증가됐어요. 현대차도 영업이익이 47%가 증가했습니다. 9조 8천억이에요. 한참 현대차가 제일 잘 나갈 때 영업이익이 9조를 좀 넘은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2012년도인가 그랬었어요. 미국에서 그죠?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또 원달러 한 줄도 급등을 하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자동차 주기상 매출이 늘은 주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차하고 뭡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격이 비슷해요. 일본차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국에서는 일본차가 최고였어. 그죠? 근데 이번 1월 달에 보니까요. 저는 이래서 올해 수사태가 좋구나. 올해 현대차가 일을 또 내겠구나. 주가는 작년에 일을 못 냈지만 올해는 주가까지 일을 내겠구나. 그죠? 현대기아가 미국에 판매가 역대 최고로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10만 대를 넘었대요. 그죠? 14% 증가한 겁니다. 전년 대비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요타가 오히려 14% 감소했대요, 여러분. 토요타는 14% 감소하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보면은 일본 차들이 좀 감소한다는 말이 있었고 우리는 유지, 조금 감소, 일본은 많이 감소. 그죠? 근데 미국에서 1월 달에 딱 보니까 역대 최대의 판매 기록을 기록했어요. 일본은 14%나 감소했어요. 13만 4천 두. 우리하고 차이가 한 2만 대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그래서 현대기아의 우리 정 회장이 큰 소리 펑펑 치는 거예요. 자, 기아차의 더 특징은 제가 이제 기아차를 사려고 현대차는 7만짜리니까 기아차가 5년 동안에 자사주를 2조 5천억. 지금 최근에 기아차 자사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 50% 소각한대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도 잘 나갑니다. 점유율이 3위예요, 이제. 현대차가 유럽에서요.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현대차는 계속 신차를 계속 발표해요. 그래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그래서 저는 기아차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자, 기아차. 자, 기아차를 보시면, 오른 게 없어요, 올해. 그죠? 기아차. 그죠? 다른 주식에 비해서. 자, 주가가 이제, 기아차가 결국은 이 120일경 평균선을 금요일에 돌파를 했어요. 그죠? 자, 급등 이후에 또 그제는 또 지난주에는 또 급락을 한 번 더 했어요. 그죠? 자, 올렸죠? 자, 이제 이거를 주봉으로 사실은 보면 20주 이평을 지난주에 올리고 이번 주 상승시켰죠. 그럼 기아차에서 크게 볼까? 전 크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기아차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아차는 이제 외국인들이 1월 말부터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3일 동안 또 급기야 매수를 합니다. 그럼 주가가 지금 얼마야?
17만 원대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서 만약 기아차가 뚝 올라가면, 그죠? 한 8만 원대 초반. 그럼 한 15% 수익 나오죠. 그죠? 그 정도 보고 접근하라는 뜻이에요. 기아차 단기적으로.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그 정도 수준 보고. 그럼 이제 이 고점 정도. 그러니까 한 8만 원대 초반이면은 요 정도, 요 고점이죠. 그죠? 여기까지 충분히. 근데 기아차 같은 게 많이 그렇게 급락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 현대차는 그냥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기아차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요거 뭐, 안에 내용까지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지난해 예금전 장세에서 낙폭과대 17만원에서 5만원까지 빠진 주식이에요.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어쨌든 주가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의 정점을 보이면서 성장률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도 주가가 오르잖아요. 자, 외국인들, 기관들 낙폭과대 인식을 했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안 사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쪽에 기아차,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3일 정도,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관도 매수하기 시작하고 있고, 카카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시작. 자, LG전자 4분기에 완전히 어닝 쇼크였죠. 더 빠질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LG전자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동차 전장 매출이 올해 22% 증가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 그죠? 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그죠?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애플카에 대한 말만 나오면 어차피 자율주행이 없어. 뭐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소니도 그죠?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차는 자율주행이든 전기차 이런 쪽은 뭐냐 하면 전자회사가 삼성과 저는 결국은 그쪽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성장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삼성도. 왜? 전자회사가 애플카가 됐든 자율주행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잘 만들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와 LG전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자,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빠졌잖아. 그죠? 어젯밤에. 그래서 월요일날은 조금 오전에 빠지면 매수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이제 이 고점은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제가 TV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65,000원 돌파하면 이제 탄력이 붙을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좀 밀리는 부분이 되면 카카오는 무조건 매수. 그럼 어디 가서 팔어? 야, 카카오 보세요. 이렇게 낙폭이 심하죠. 카카오 어디까지? 한 83,000원까지. 그럼 67,200원이야. 8만원까지만 가도 몇 %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팔아요. 그죠? 팔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 3주, 1, 2주, 2, 3주 그렇게 못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팔아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쉘터 저쪽 들어가면 돼요. 카카오. 저는 카카오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응? 카카오가 수익이 제일 클 것 같아. 앞에 LG전자, 기아차,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가 제일 더 수익이 클 것 같아. 왜?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이 보세요, 여러분. 카카오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어쨌든 고점이 아무튼 17만 3천원이었는데 이 정도니까. 그래서 카카오 매력적이다. 그죠?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지수 관련 큰 주식이니까 좀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좀 작은 주식 이제 볼게요. 자, 다시 작은 주식.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다. 원래 이런 거 좀 오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자, 자동차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낙폭 가대 부분에서 지난해 악재에서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확산되니까. 그죠? 앞에 전체 자,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화신은 뭐예요? 자동차 셰시, 차체, 각종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자본력도 좋고요. 또 거의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독점이에요. 독점.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미래를 보는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친환경차도 연구하는 연구 인력을 크게 확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넘어서 지금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까지도 부품을 수주를 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하면 자동 부품 따라가겠죠. 그 중에서 화신. 기억하십시오. 화신. 자, 그리고 넥스트. 넥스트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그러잖아.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 금요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제일 이제 크게 움직인 게 누구예요? MP.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넥스트라든지 이런 쪽은 단기에 좀 주가가 올라서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주들이 뭐 이쪽에 MP라든지 위지웍 스튜디오 적어 놓으세요. 이노셀, 이노탭, 그리고 덱스트, 자이언트 스텝. 자, 이거는 그냥 AR, 증강현실 전문업체예요.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증강현실 AR의 앱을 만드는 이런 업체. 이 앱 자체를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뭐 조선, 그러니까 산업용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그죠? 메타버스의 기술을 상용화 개발하는 이런 회사. 그래서 넥스트가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회사입니다. 또 이제 지난해인가 한때 이제 연초에 또 주가가 항상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차트를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자, 화신. 자, 화신은 지금 자동차가 비슷하죠. 지금, 그죠? 주가가 어쨌든 뭐 크게 보면 그렇게 크게, 왜? 워낙 이 주식이 실적도 뒷받침되고 올해 얘들의 실적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약간 중기시하는 것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20일 위에 주가가 있고 지금 위에 다 이런 9,000원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식 9,000원대를 돌파를 하면 그때는 어디까지? 한 11,000원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11,000원까지만 가도 이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한 25%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신. 자,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아침부터 막 덤비지 마시고, 아침에 보면 이제 어차피 미국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우리도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특히 요거는 기아차나 현대차를 보면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기아차, 현대차가 막 빠지는데 이걸 막 내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아차, 현대차가 좀 플러스를 낸다든지 안정적이면 이 주식을 딱 사라는 뜻이야. 화신. 아시겠죠? 자, 손절가는 매약하게 되면 되는 건. 손절가는 8,500원을 깬다. 그죠? 조금 더 준다면 8,400원을 깬다. 그럼 무조건 손절가 쳐야 돼요. 제가 단기는 기아차나 뭐 앞에 이런 애들은 카카오나 이런 쪽은 크게 뭐 손절매 시장 봐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단기 개별 정보도 손절가를 매약하게 됩니다. 8,400원을 무조건 손절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넥스트. 어디 갔지? 아까 한번 써보세요. 코드번호를. 잠시만요. 코드가 예쁘죠? 377030. 자, 377030. 맥스트. 주의, 이게 워낙 주가 단계 급등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도 보세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것도 한때 48,000원까지 한참 좋았을 때. 그죠? 2021년도. 그래서 48,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 주봉을 한번 봐볼까요? 주봉으로. 주봉을 보면 완전히 엄청나게,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진 주식이에요. 최근에 주봉상 거래가 좀 시키고 있죠. 그죠? 그거에 단기 올라서. 자,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 좀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면, 잘 들으세요. 1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세요. 아시겠죠? 손절가는 어디? 14,300원. 14,300원은 정확하게 손절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14,300원은 손절가. 그리고 월요일 날 매수는 한 16,000원 정도 내려오면 매수하라. 16,000원. 마이너스 한 뭐 7, 800원. 그러니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아시겠죠? 그리고 요와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위지웍 스토지라든지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최근에 올랐던 뭐 비트라인 이런 부분들 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의니까 단기에 급등을 해서 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런 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또 개별입니다. 미코. 자, 미코는요, 이건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미코가 한때는 또 뭐예요? 뭘로 연관이 됐었어요?
진단 키트. 또 지금 또 한때는 작년 여름에는 또 뭐예요? 배터리 전고체. 그죠? 그래서 이 전고체 관련 부분에 미코와 이수화학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수화학. 뭐 미코 이제 이거 안에는 하니까 그냥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21년도 고체 산화물 사업을 분할해가지고 미코 파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미코와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박이 배터리입니다.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라는 것은 이제 이거 지금 일본도 뭐냐 하면 최근에 일본이 이제 이쪽 원래 배터리의 종주국이라고 할까요? 일본이잖아요. 그죠? 파락소니. 근데 일본이 이제 지금 전고체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고체 이제 차세대, 2차 전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폭발 위험이 적고 안정적이면서 또 대용량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출력도 높일 수 있는 그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코도 차트 한번 볼게요. 이수화학 두 개.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코. 자, 미코 차트 볼게요. 다시. 시간이 좀 많으면 좋은데요. 미코. 또 이게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시황 부분을 좀 줄이면서 종목 위주로 이렇게. 뭐 여기서 추가로 할 것도 있고 또 매도할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미코는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그죠? 이것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주가가 설설 올리는 건데 아직 거래가 안 시켰죠. 근데 미코가 작년에 이 상한가 두 방 나왔을 때 이때도 뭐냐 하면 전고체 때문에 나왔어요. 전고체. 그 전고체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작년 연말에 좀 오르다가 다시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하락했는데 바닥은 나왔어요. 나왔고 최근에 이제 지금 보면은 121 일평 요 사이 그러니까 8,500원대에서 머무른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살짝 올리는 모습이에요. 살짝. 근데 거래는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틀 정도 올랐으니까 월요일 날 시장이 좀 밀리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매수 타임을 해보자. 요 60일 2평인 8,600원, 500원 요 사이에서. 자, 8,600원, 500원 사이에서 매수 타임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월요일 날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주가가 되돌아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8,200원, 300원은 뭐로 잡아야 돼요? 매도, 손절가. 이런 거 짧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밀어둘 필요는 없어요. 손절가를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앞에도 이거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매수하신다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거는 조금 더디다 부분을 더 받아겠는 게 이수화학이에요. 이도 전고체죠. 그죠? 이수화학. 자, 이수화학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정적이에요. 앞에 미코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코는 조금 올려놓고 지금 한번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 달에 이게 바로 전고체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죠? 거의 뭐 12,300원에서 34,000원이 갔으니까. 그리고 11월 달도 부산에서 전고체 발표했죠. 그죠?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급등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고 이거 뭐 분산하니 싸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바닥에서 잘 짜고는 있어요. 이 종목은 조금 저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묻어놓고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참 좋을 것 같아. 이수화학,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배터리 주식들이 움직이니까 전고체도 부각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전고체 관련 이수화학. 자, 이거는 뭐 손절가도 명확하게 뭐 그렇게 그죠? 뭐 해서 한다면은 18,000원을 깨면 손절가 딱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수화학, 미코, 전고체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코와 이수화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테마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우리 VIP들이 매수를 했고,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종목이에요. 모아 데이터. 그죠? 제가 이제 모아 인베스터 대표잖아요. 모아 인베스터. 그래서 모아 인베스터 대표인데, 모아 데이터 그래서 제가 이 자회사 아니냐. 그런, 농담 섞인 말도 많이 듣고도 해요. 자, 이거는, AI의 후발주자입니다. 그죠?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보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알체라, 셀바스 A,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게 부각이 됐던 게 미국의 챗, 그죠? 이 출연을 시키면서 결국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모아는 후발주자인데 최근에 얘가 있는 뭡니까? 건강 데이터 분석 기업인 그 메디에이지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부각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자, 보시면 모아 데이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이제 제가 뭐 3,000원 밑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VIP들도 이거 3,000원 밑에서 매수를 뭐 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 이게 참고만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틀 급등을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에 그 앞에 먼저 움직였던 예를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것도 보세요. 주가가 여기서 이틀 많이 올랐네 생각을 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주가 이렇게 쭉 관리하다가 이틀 올랐어. 많이 올랐네. 근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려지고 세우고 있는데 뭐예요? AI 테마에 부각이 되면 주가가 여기서 오히려 이 8,000원에서 그냥 어디까지? 16,000원까지. 그 따블이 한 방에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지금 모아 데이터를, 그죠? 모아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이제 이것도 뭐예요? 바닥에서 들고 정고점 사실 돌파하면 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송하지만, 이거 이제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이제 제가 이쪽 유튜브에서 오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뭐 이걸 그냥 일단 가지고 있자. 월요일날 만약에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저는 보면서, 그죠? 추가로 더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단기 팔 건지를 결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건 더 간다고 봐요. 왜? 앞에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얘는 후발주자. 뒤늦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틀 동안에 지금 어제도 15%, 금요일날도 15% 급등했었고, 그죠? 그 다음날 11%, 이날도 11%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세우는 모습 보이면 제가 오전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뭐 10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저는 오프라인 강의도 무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호응을 받으면, 그죠? 또 탄력적으로 저도 더 저도 종목을 이거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손절가는 제가 앞에 제가 매락하게 하셔야 된다, 손절가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번 주 이렇게 하고 또 지난주 강의했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 매수한다고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매도 부분에서의 손절가라든지 이런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명확하게 다음 주에 또 분석을 해서 자, 이거는 뺍시다. 다시 또 새로운 종목 추가합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기아차나 카카오나 LG전자는 또 특히 제가 이제 카카오를 힘을 좀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워낙 많이 빠졌고 이런 물려도 괜찮은 주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좀 물려도 괜찮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를 크게 변화가 없으면 하지 않는, 그죠? 이런 종목도 좀 여러분도 금액이 좀 크게 있으시면 툭툭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푸른 잔디가 나올 때까지는 진행할 거예요. 주말에. 저도 과거에도 제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순회 강의네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 부분을 제가 진행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유료 강의라고 하지만은 뭐, 안 되고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유료 강의입니다. 그죠? 이제 대머리가 아니고, 저도 이렇게 종목을 열심히 연구하고, 앞으로 이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강의비를 꼭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 그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앞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시황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요 시황 부분을 좀 짧게 하고, 뒤에 종목에 대한 설명을, 그죠? 그렇게 많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이렇게 셀트리온 저축하자. 아시겠죠? 자, 내일 수급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